오한시 마켓뉴스 나우 이동재입니다. 우리 시장 지난주의 상승 흐름을 그대로 이어받으며 기분 좋게 출발했지만 유가 급등과 차익 실현 매물의 대거 출회로 양지수 모두 하락 전환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종목 전반으로도 함께 낙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의 주요 뉴스 이어서 살펴보시죠. 우리나라를 대표하게 될 독자 인공지능 파운데이션 모델, 이른바 독파모 개발 경쟁이 LG AI연구원과 SK텔레콤, 업스테이지의 3파전으로 압축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벤치마크 전문가 사용자 평가를 종합한 이번 2차 평가에서 모티프 테크놀로지스가 최하위를 기록해 탈락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에 따르면 이번 2단계 평가에 참여한 정예팀 모델은 글로벌 AI 모델 평가 전문 플랫폼 아티피셜 어널리시스의 지능 성능 평가 지수에서 모두 31점 이상을 획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유럽과 캐나다 등의 주요 AI 모델 평가를 모두 추월한 수치로 특히 40점을 초과한 최상위 점수 구간에는 미국과 중국에 이어 한국 모델만이 유일하게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4개 정예팀이 개발한 모델 4종은 모두 미국의 비영리 AI 연구기관 에포크 AI의 2026년 주목할 만한 AI 모델에 등재됐습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 지원 방식을 뛰어넘는 새로운 파격 지원 체계를 관계부처와 논의 중이며 조만간 구체적 내용을 발표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구글의 모 회사인 알파벳이 처음으로 호주 달러 채권을 발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이터는 공동주관사로 참여한 호주 뉴질랜드 은행이 자사에 보낸 이메일 성명에서 알파벳이 3년물과 5년물, 10년물과 20년물 등 호주 달러 표시 채권 4종을 발행할 것임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알파벳은 총 50억 호주 달러, 우리 돈 약 5조 원 규모를 발행할 계획으로 전해졌는데 알파벳은 AI 인프라 투자를 위해 달러화 채권뿐만 아니라 스위스 프랑, 파운드, 캐나다 달러, 엔화 등 외화 표시 채권을 이미 발행한 바 있습니다. 알파벳의 올해 채권 발행 규모는 750억 달러에 달하며 알파벳은 자금 조달을 위해 이달 초에는 850억 달러의 유상증자 역시 단행했습니다. 또한 앞서 알파벳은 이미 2분기 기준 잉여 현금 흐름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지만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올해 자본 지출 예상치를 오히려 기존보다 150억 달러 상향한 1,950억 달러에서 2,050억 달러로 높여 잡았습니다. 국제 유가가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자 국제선 항공권에 부과되는 유류 할증료가 다음 달부터 큰 폭으로 오르게 됐습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오는 9월 국제선 유류 할증료는 이달 적용된 14단계보다 7단계 상승한 21단계가 적용됩니다. 9월 국제선 유류 할증료의 기준이 되는 지난 7월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의 항공유 가격은 평균 갤런당 355.46센트, 배럴당 149.29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배럴당 기준으로 한 달 사이 30.23달러, 25% 이상 상승한 수치입니다. 유류 할증료는 미국 이란 전쟁 발발 이후 3월까지 6단계였던 유류 할증료가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4월엔 18단계로 올랐고 5월엔 사상 처음으로 33단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3개월 연속 단계가 하락하며 안정세를 찾아갔지만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이 다시금 재부각되며 하락세가 꺾이게 됐습니다. 아쉽게 장 초반의 기세를 이어가지 못하며 하락 전환한 우리 시장이지만 여전히 긍정적인 포인트는 많습니다. 외국인의 투심도 확실히 돌아온 모습이고 무디스에서는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이 3.5%, 내년도에도 2.7% 성장할 것으로 바라봤는데요. 중장기적으로 시장이 긍정적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주 시장의 전망과 맞춤 전략도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죠. 자, 오장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해주시죠. 마켓나우 3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오늘 장 초반에는 분위기가 좋았는데 탄력이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점심시간 전에 1% 가까이 코스피가 하락으로 전환하는가 싶었는데 일단은 낙폭을 조금은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장에 대한 이제 앞으로의 방향성이 중요한데 8월 말 9월 초 이렇게 접어들면서 과연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까?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 좀 들어오면서 우상향할까? 7천, 8천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한쪽에는 있고 또 한쪽에는 여전히 불안하다. 반도체가 지금 좀 개선된 것 같지만
언제 또 좋지 않은 이야기가 나오면서 흔들릴 수 있다. 중국의 추격도 만만치 않다라는 그런 반대 의견도 물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그래도 잘 버텨주면서 시장을 그래도 유지해주고 있잖아요. 앞으로의 AI 산업 그리고 지정학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반도체, 메모리, D램, HBM은 여전히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중심에 우리가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투자를 해 나가야 할지. 오늘은 이 주말 사이에 연휴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 이야기, 트럼프 대통령이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쏟아냈거든요. 여기에서의 투자 힌트와 아이디어를 함께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브리핑 함께 보시죠. 자, 우리가 이 광복절 연휴여서 좀 쉬고 있었는데 참 우리가 쉴 때 트럼프 대통령은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나라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들을 이번엔 또 많은 이야기를 쏟아내면서 주말 사이에 또 연휴 사이에 사실 약간 불안한 감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오늘 우리 시장이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또 트루스 소셜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썼습니다. 김정은 이야기도 나오고요. 북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마지막에는 또 우리나라 이야기도 나옵니다. 우리나라 한국의 대통령 이야기도 나오고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크게 중요한 것들을 몇 개 찝어드릴게요. 자, 일단은 북한 김정은과 자신은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서 내가 김정은을 만나고 싶은데 그것에 대한 답이 왔다. 근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고 신호를 보내왔다라고 김정은이 신호를 보내왔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이야기가 나는 북한과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데 한국에서 대한민국과 미군이 함께 연합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답니다. 돈도 많이 들고 이렇게 좋은 관계인 북한의 김정은과의 뭔가 나쁜 사인을 주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미국의 전쟁부 장관 피터 헤그세스에게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아주 축소해서 하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거는 왜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란 비핵화에 동참할 의향이 있냐고 전에 물어봤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는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노 땡스라고 대답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미연합훈련을 크게 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내놓았습니다. 자, 지금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치적인 해석, 경제적인 해석 아니면은 지정학적인 해석들이 막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는 경제적인 그리고 산업적인 측면에서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 한번 좀 판단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좀 연결해서 보면요. 자, 지금 우리나라가 대미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대미 투자 1호 사업이 아직까지 발표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본은 대미 투자 에너지나 이런 것들 투자하기로 이미 계획을 발표했잖아요. 근데 아직 우리는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연휴 사이에 이상한 일들이 펼쳐졌는데 우리나라의 통상 무역 사령탑이라고 할 수 있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갑자기 경질이 됐습니다. 저희가 연휴에 초입에 아마 이 소식을 들으셨을 텐데 그리고 나서 갑자기 또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미국으로 간다. 그래서 대미 투자와 관련된 협의를 하러 급하게 출발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실제로 미국에 있고요. 그러면서 이달 말 8월 말에는 대미 투자와 관련된 계획을 발표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한간에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은 미국이 우리나라는 지금 LNG라든지 아니면 원전이라든지 이런 에너지 투자를 미국에 먼저 할 것이다라는 계획들이 기존에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지금 원하는 게 에너지 투자를 1호로 하는 게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 투자를 1호로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 미국 현지에다가 메모리 생산 시설을 투자를 하고 공장을 지어라라고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거 투자가 잘 안 되고 지연이 된다? 그러면 관세 재인상
한국의 자동차의 관세 인상 이런 것까지 꺼낼 수 있다라는 식의 어떻게 보면 반협박 같은 그런 조건도 제시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우리나라는 이러니까 약간 이제 곤란해졌죠. 난처해졌습니다. 우리는 기존의 에너지 투자를 1호로 들어가면서 뭐 조선이나 마스가 이런 쪽으로 확대를 시키려고 했는데 이것이 미국이 메모리 투자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입장은 일단은 그러면 에너지 투자를 1호로 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메모리 투자는 상의를 해서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자라는 입장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약간 의견 차이가 나오면서 김정관 산업장관이 미국으로 바로 날아간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핵심 쟁점이 지금 우리가 대미 투자를 할 때 반도체 투자를 더 크게 해야 될 수도 있다. 우리가 메가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처럼 그거 정도만큼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에 준하는 미국의 반도체 메모리 투자를 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그것 때문에 이런 것을 압박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트루스 소셜에 우리나라를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그런 코멘트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해석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미국이 이렇게 우리에게 메모리 투자를 요구하는 이유는 뭘까요? 왜냐하면 미국도 메모리가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자,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역시 이 연휴 사이에 우리가 그동안 애플이 중국의 메모리를 쓸 것이다. 그런 이야기 때문에 주가가 막 흔들렸잖아요. 그런데 미국 행정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중국산 메모리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러트닉 상무장관이 얘기를 하면서 애플의 이런 움직임을 제동을 걸었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산 메모리는 안 된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지 아니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메모리를 써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결국에 이번에 우리가 대미 투자를 하고 한미 통상 협상을 또 추가적으로 해 나갈 때 핵심적인 키 포인트가 결국에는 또 반도체 메모리가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이 지금 AI 패권 다툼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뭐 트럼프도 알고 있고 러트닉 장관도 알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도 알고 있고요. 메모리가 제일 중요한 전략 자산이다라는 것을 공공연하게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에도 메모리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아주 중요한 회사가 되고 아주 중요한 협상 카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약간 이제 부담스러운 것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우리나라 이 서남권, 전라도 지역에 메가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엄청난 돈을 긴 기간 동안 쏟아붓기로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미국 땅에도 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지어라 라고 투자를 더 해라 라고 압박을 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추가적으로 돈을 더 써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우리나라의 메가 프로젝트의 규모를 약간 축소를 하면서 그 돈을 가지고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는데 이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이제 약간 중간에 끼면서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 중간에 끼면서 약간은 난처한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라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미국이 AI 주도권을 잘 잡고 안정적인 메모리 반도체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우리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또 반대로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우리가 또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라는 큰 회사들, 빅2가 있기 때문에 미국도 우리를 함부로 대하거나 협박을 한다거나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왜 이렇게 지금 미국이 메모리 반도체를 절실하게 필요하느냐?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한테 이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최근에 미국이 지금 AI 생태계를 글로벌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참여하는 국가들에게 미국이나 중국 이 둘 중에 한 생태계에만 들어와라, 선택을 해라, 흑백이다라고 아예 노골적으로 강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팍스 실리카라는 지금 연합 동맹체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AI 모델도 공유하고 반도체도 원활하게 공급을 해주고 핵심 광물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동맹을 만들어 나가자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일본, 호주,
뭐 전통적인 미국의 우방국들이 포함되어 있고 EU, 영국, 뭐 인도,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나라들도 역시 이 박스 실리카에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도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나라들이고요. 반면에 지금 이 상대 쪽에 반대쪽에 중국이 또 AI 생태계를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중국이 지난 7월에 출범한 이 조직이 있는데 여기에도 역시 오픈웨이트 AI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에 대항하는 AI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답니다. 여기에는 뭐 아까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나라들, 뭐 중국, 러시아, 브라질 뭐 이런 나라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참 아이러니하게 이 두 개 다 포함되어 있는 나라가 딱 하나 있답니다.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가 이 두 개 다 포함되어 있는데 미국이 압박을 하고 있답니다. 둘 다 안 된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라 라는 식으로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하네요. 다른 나라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조만간 그런 서한을 보낼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AI 패권 경쟁이 이렇게 치열하게 펼쳐지니 미국은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아야 합니다. 우리도 함께 어쨌든 동맹에 있는데 여기에서 과연 앞으로의 반도체의 중요성, 우리가 더 중요한 회사, 중요한 나라로 부각이 될지 아니면 미국이 우리를 흔드는 카드로 쓰게 될지 이것이 또 반도체 앞으로의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라는 거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휴머노이드 로봇의 두뇌와 몸을 잇는 피지컬 AI 연구 조직을 가동했다. 대표이사 직속 RX 사업 추진실을 만든 데 이어 로봇 핵심 기술 확보에 속도를 내내는 모습이다. 피지컬 AI 랩은 휴머노이드가 실제 환경에서 걷고 물건을 잡고 사람의 지시를 움직임으로 구현하는 기술을 연구한다. 전신 제어와 보행, 물체 조작, 강화 학습과 모방 학습이 핵심 분야다. 삼성은 로봇 조직을 사업화 중심으로 다시 짜고 있다. RX 사업 추진실 아래 로보틱스 전략팀, 피지컬 AI 랩, 로봇손을 연구하는 핸드랩 등이 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면동 서울 R&D 캠퍼스와 구미 데이터 팩토리도 연구 거점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수에 이어 내부 연구 조직까지 강화하면서 삼성의 로봇 전략은 더 선명해졌다. AI와 제어, 로봇손 기술을 한데 묶어 휴머노이드를 미래 성장 동력으로 키우겠다는 승부수다. 자, 오늘 시장에서도 돈 되는 섹터 테마 찾아서 종목까지 선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돈 되는 섹터인 테마는 이데일리 TV의 박근호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박근호 위원과 함께 오늘은 또 어떤 돈 되는 섹터를 찾아볼까요? 첫 번째 선택하신 박근호 위원의 오늘 시장 돈 되는 섹터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돈 되는 섹터는 카지노 섹터를 선정을 해 주셨습니다. 자, 카지노 섹터가 최근에는 사실 주가가 별로 좋지 않아요. 뭐 최근에 정부 쪽에서 나온 정책들 때문에 좀 부담을 받기도 했고 관심이 또 카지노 섹터에 좀 멀어지기도 했고요. 자, 카지노 섹터 지금 선택하신 이유는 뭘까요? 네. 자, 우리가 이제 뭐 섹터를 하나 딱 정해놓고 내가 이거를
왜 샀는지 주위 사람들한테 이제 설명을 할 때가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내가 어떤 주식을 살 때도 이걸 나는 왜 사야 될까 이걸 이제 망설일 때가 있는데 자 카지노주를 이제 뭐 컴퓨터에다 차트를 딱 뭐 한 종목을 떼어놓고 네. 내가 이 종목을 지금 산다라고 하면은 그 첫 번째 이유를 무엇으로 삼을 것인가라고 했을 때 답은 사실 하나는 정확히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평가거든요. 뭐 물론 뭐 지금 여러 가지 뭐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잣대를 들이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카지노 관련주들은 뭐 지금 저평가 그래서 좀 더 나아서 초저평가라고 이제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지금 주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한번 좀 지금 당장 사야 된다라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이제 카지노 관련주들을 좀 추적 관찰해서 거래량 실리고 이제 반등 나올 때 한번 담아볼 만하지 않나 그 정도까지 좀 떨어졌죠. 뭐 외국인 관광객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카지노 관련주들 드랍액이 역대 최고치를 뭐 기록을 해 나가고 있다는 경신을 해 나가고 있다는 소식도 계속 전해져 오고 있는 상황이고 앞서서 이제 앵커께서 리스크라고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바로 이제 관광진흥개발 기금이죠. 네네.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이미 차고 넘치도록 주가에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리스크로 삼기에는 조금 무리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야기 나오면서 그 당시에 뭐 롯데관광개발도 그렇고 카지노 관련주들이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그 뒤로. 충분히 근데 조정을 받았고 주가에는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종목들 뭐 현재 상황 좀 체크를 해볼까요, 그러면? 첫 번째 이제 파라다이스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카지노 관련주 하면은 이제 뭐 롯데 관광개발이 먼저 나오게 되는데 파라다이스를 제가 꼽은 이유는 네. 파라다이스 지금 현재 주가가 과거 15년 이제 지금 기준 15년 동안의 최저치까지 빠졌거든요. 한마디로 코로나 때보다도 더 빠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 가장 많은 피해를 본 업종이다라고 하면은 뭐 여행, 항공, 뭐 카지노 뭐 이런 쪽이거든요. 근데 그때보다도 지금 주가가 더 낮은 상황이에요. 그래 그때와 지금의 실적을 비교를 할 수 있느냐? 실적을 비교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지금 훨씬 좋죠. 근데 네. 주가는 코로나 때보다 지금 더 빠져 있는 상황이다. 자, 최근에 시장에서 증권사들이 이제 파라다이스 목표 주가를 뭐 하향한다 이런 리포트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은 이게 이제 가만히 읽어보면 사실 너무 좀 단순 논리로 이제 목표 주가를 하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실적 부진이 당분간 계속 될 것이다. 근데 그 실적 부진이 왜 계속 되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내용이 나와 있긴 합니다만 이거는 오히려 이제 호재로 생각을 해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 파라다이스의 객실이 이제 모자르다 보니까 그 근처에 있는 이제 인천 하얏트 리젠시 호텔 인수를 했죠. 네. 그 인수 금액이 이제 들어가고 한 번에 들어간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제 연달아서 좀 쪼개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당분간은 실적이 조금 저조할 것이다. 사실 이 부분은 어떤 뭐 영업적인 부분이 안 됐거나 아니면 무슨 하려던 게 안 됐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단점이라고 하기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카지노 좋죠. 이제 분기 드랍액이 역대 최초로 2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파라다이스 시티 이제 영종도에 있는 호텔도 매출이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고 다만 이제 하얏트 리젠시 인수 때문에 돈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실적이 조금 저조하다가 아니라 저조해 보인다. 이게 이제 문제시되는 있는 것 같아요. 정리를 좀 하면 뭐 인수 비용이나 인건비가 상승하는 것은 당연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 부분이 영업이익을 갉아먹었지만 이것은 몇 분기 지나면은 뭐 당연히 해소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일단은 지금 가격이 너무 싸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일단 국내 쪽 이제 강원랜드 한번 좀 정해봤는데요. 강원랜드 하면은 2천억대 중반 정도 영업이익을 정말 꾸준히 내는 기업인데 그동안에 강원랜드를 시장에서 가장 안 좋게 평가를 했던 부분, 이거는 실적도 아니고 뭐 정부 쪽에서 규제도 아니고 바로 이제 대표가 없는 어떤 공백을 시장에서는 가장 좀 리스크로 봤었거든요. 이제 대표 이제 좀 있다가 임명이 되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임명만 하면 되는데 2년 6개월 만입니다. 2년 6개월 동안 대표가 없이 회사가 운영이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물론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는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영업이익은 꾸준히 잘 나왔죠. 이제 수방사령관 김도균 씨인가요? 그분이 이제 대표로 모시기로 한 것 같은데
이제 정해졌으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 이제 어떤 재가만 있으면 되는 상황이긴 하고 일단 외국인 이제 강원랜드를 국내 그 입장객만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강원랜드는 내국인이 갈 수 있는 유일한 카지노지만 외국인들도 갈 수 있죠. 최근에 외국인들도 이제 강원랜드 카지노 입장객이 20% 정도 전년 대비해서 좀 늘었다라고 하고 강원랜드는 아무래도 좀 이 소위 얘기하는 엄청난 이 캐스카우를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돈을 일단은 주주하는 데 좀 써야 되는데 자사주가 살펴보니까 좀 많지는 않더라고요. 자사주가 한 7.4% 있는데 요거 바로 소각을 하기로 했고 200억 정도 연내 자사주를 또 매입을 해서 자사주 뭐 왜 매입하겠어요? 또 소각을 하려고 매입을 하는 거겠죠. 요런 부분들. 근데 최근에 이제 글로벌 어떤 큰 카지노들 보면 카지노를 키우기보다는 비카지노 외의 부분을 더 많이 키우고 있거든요. 요런 부분들이 강원랜드도 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강원랜드와 그리고 파라다이스 하나 정도씩 체크를 해봤습니다. 특히 뭐 파라다이스는 코로나 때보다 지금 주가가 떨어져 있다라는 것은 뭐 일단 얘기를 들으면 납득이 되지 않는 수준의 가격까지 내려간 것이네요. 잘 살펴보시면서 두 종목 확인을 해봤고요. 자, 그러면은 뭐 대부분 뭐 좋은 종목들이 나왔는데 이 중에서 또 탑픽 종목, 카지노 중에 탑픽 종목은 뭘로 보세요? 네. 카지노를 운영하는 뭐 호텔을 운영하는 기업은 뭐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계시니까 네. 전 세계 1위 기업이 카지노 관련된 전 세계 1위 기업이 우리나라에 있죠. 상장사 중에 카지노에서 쓰이는 모니터를 만드는 전 세계 1위 기업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일단 코텍이라고 네.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실 텐데 카지노에서 무슨 모니터를 쓰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슬롯 머신에는 다 모니터가 들어가거든요. 그것을 만드는 전 세계 1위 기업이 바로 우리나라의 코텍입니다. 영업이익은 잘 안 나오면 200대 중반 후반, 잘 나오면 300대까지 나오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2천억이에요. 그러니까 분기 영업이익이 연간 영업이익이 300억 정도 이상이 나오는데 시가총액이 2천억이다. 사실 이 부분 사실 저평가 종목 중에 하나를 볼 수 있고 올해 또 2분기 영업이익이 160억이 나왔어요. 네. 근데도 주가는 안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카지노 모니터 글로벌 점유율 1위인데 이거를 지금 현재 23년 동안 유지를 하고 있다는 점 쉬운 건 아니겠죠. 전 세계에서 뭐 카지노 모니터를 만드는 기업이 이 기업 하나밖에 없다. 뭐 그러면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우리나라에 또 있죠. 토비스라고. 그다음에 일단 뭐 정리를 하면 최근에 최대 주주가 이제 아이디스 홀딩스라는 쪽이 최대 주주인데 좀 지분을 계속적으로 장내에서 추가 매수한 부분도 우리가 좀 체크가 되는 부분이에요. 일단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오늘 시장 상황으로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실적만 보면 분명히 윗방에 났을 것 같은데 오늘 시장이 좀 약간 장중에 처지다 보니까 조정을 주고 있는데 일단 매수가는 현재가 전후 정도 큰 무리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목표가는 14,500원, 손절가는 11,500원으로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코텍 이렇게 카지노 슬롯 머신의 모니터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회사인데 뭐 이런 기기를 만드는 회사든 카지노를 운영하는 회사든 주가가 지금 다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어요. 싼 가격에 우리가 관련된 주식들을 한번 사볼 수 있는 기회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카지노 관련 섹터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돈 되는 섹터 확인해 봤고요. 자, 다음 두 번째 돈 되는 섹터도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환율 하락의 수혜주를 좀 보자. 환율 하락 수혜 섹터를 저희가 한번 추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뭐 환율이 빠르게 내려오고 있어요. 저희 지난번에도 한번 뭐 저희가 위원님이랑 체크를 해봤던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도 1,400원 초반대까지 환율이 내려왔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나요? 네, 예년 같았으면 환율 하락 수혜주들이 지금 시장에서 아주 뭐 크게 움직이지는 않겠습니다만 관심을 받을 때거든요. 근데 네. 지금 시장에서 느낌이 잘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우리가 알고서도 안 사는 것과 몰라서 못 사는 것은 완전 다른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환율 하락과 관련주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놓고 관심 종목에다가 좀 차곡차곡 좀 쌓아 놓으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좀 나름대로 공부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환율 하락 이퀄 뭐 원화 강세 이 관련주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쉽게 얘기하면 그냥 내수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긴 한데 꼭 내수주가 아니더라도 이제 환율 하락 원화 강세 수혜가 될 수 있긴 상황이긴 하죠. 뭐 전통적으로 이제 화학, 그다음에 항공, 여행, 뭐 식품 이런
유의 이제 업종군들은 이제 내수 관련주로 강세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목별로 이제 몇 종목 한번 접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환율이 뭐 보시는 것처럼 1,410원 아니면 뭐 1,410원 아래까지 내려오는 지금 최근에 빠르게 환율 하락을 나타내고 있는 워낙 강세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들이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이. 어떤 종목 좀 봐야 될까요? 자, 일단 어제까지는 분위기가 좋았었는데 오늘 좀 약간 떨어지네요. 이제 하나투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투어를 말씀드리기 전에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좀 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중에 이제 코로나가 완벽하게 이제 팬데믹이 끝났을 때 여행주들, 뭐 하나투어, 모두투어 이런 종목군들이 뭐 코로나 전까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많이 계셨을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근데 못 가는 이유를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이 하나투어, 모두투어 이런 이제 여행사들 기업은 코로나 때 자산을 굉장히 많이 팔았어요. 그 버티기 위해서 정말 많이 팔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시 뭐 코로나가 끝났다라고 해서 예전의 시가총액을 회복을 하는 것은 엄밀히 얘기해서 조금 상당히 좀 힘들다라는 부분들은 이제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 상반기에 뭐 너무 안 좋았죠. 뭐 환율도 너무 높았고 이제 유가도 너무 셌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제 하나투어 같은 여행사들의 좀 안 좋은 부분들로 시장에서 작용을 좀 했는데 3분기에는 이제 좀 너무 좀 진부하고 당연한 얘기긴 합니다만 3분기에는 뭐가 있을까? 이제 추석이 있습니다. 근데 올해 추석은 조금 좀 아쉽죠. 이 연휴 기간이 좀 너무 좀 짧긴 한데 이 부분으로 추석 효과로 인해서 3분기 일단 실적은 좀 회복할 것으로 일단 뭐 전망을 할 수 있고 일단 하반기에는 뭐 상반기보다는 무엇을 보더라도 매크로적인 환경이 나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투어 한번 좀 선택을 좀 해봤고요. 두 번째는 한국가스공사입니다. 한국가스공사 뭐 당연히 수혜를 뭐 환율의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죠. 일단 실적은 2분기 실적 나왔는데 굉장히 좀 좋았어요. 매출은 줄었는데 영업이익이랑 순이익이 이제 대폭 증가를 했다. 환율이 안정이 되면 미수금 부담이 완화가 된다. 제가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이런 기업들이 나올 때 미수금이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미수금은 무언가를 팔고 못 받은 돈을 이제 미수금이라고 하는데 한국전력이랑 한국가스공사 입장에서 미수금은 본전 이하에서 판 돈을 미수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뭐 전기료를 안 내서 한국전력이 그걸 미수금으로 생각을 한다. 그게 아니라 뭐 전기를 뭐 사와서 뭐 원재료를 사와서 생산을 하는데 100원이 들었는데 뭐 90원에 공급을 했다. 그럼 그 10원이 미수금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한국가스공사는 지금 이제 증권사에서 좀 약간 좋게 보는 쪽, 안 좋게 보는 쪽도 있는데 좋게 보는 쪽은 해외 자원 개발이 상당히 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다. 요걸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안 좋게 보는 쪽은 일단은 뭐 다른 부분들이 아니라 아직도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고 미수금이 아직은 좀 많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안 좋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하나투어 하나씩 체크를 해봤고요. 토픽 종목으로 바로 갈까요, 그러면? 네, 빠르게 한번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느낌 좋죠. SO일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정유주들도 원화 강세 수혜주입니다. 근데 정유주들은 일장일단이 있거든요. 환율이 좋으면 이제 원화가 강세가 되면은 이제 우리가 뭔가 정유주들 입장에서 사오는데 굉장히 좀 좋겠죠. 근데 이 수출도 많이 하기 때문에 수출은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는데 원화 강세 쪽이 조금 더 수혜를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죠. SO에는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이제 지금 시험 가동하고 하려고 하고 있고 내년에 본격 가동하는 샤인 프로젝트 전 세계 최대의 어떤 어떤 플랜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SO일에 어떤 부분으로 이제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인 부분 참고를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시장에서는 SO일의 샤인 프로젝트에 기대는 하는 쪽만 있지 이걸 뭐 리스크로 생각하는 쪽은 없거든요. 일단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가격적인 전략 말씀드리면 오늘 뭐 조금 오르긴 합니다만 차트가 굉장히 좀 안정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16만 원, 손절가는 14만 6천 원으로 한번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SO일을 토픽 종목 환율 하락의 수혜주로 선정을 해주셨으니까요. 최근에 뭐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SO일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 되는 섹터인 테마 박근호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또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내 증시 오후장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 코스피가 변동성을 띠면서 전형적인 전강 후약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반도체 훈풍의 영향을 받아 반도체 투톱이 크게 튀어 올랐는데요. 시세를 분출하면서 지수를 이끌어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 전환하고 그 상승폭이 많이 둔화가 된 상황입니다. 현재 버블맵 상으로도 대부분의 업종들이 파란불로 바뀌어 켜냈고요. 반도체만이 0.5%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세한 지수 상황 어떨지 그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가 장 초반에 기분 좋게 2% 넘게 강세 탄력 받으면서 출발했습니다. 7,000선 위에서 시작을 했고 장중에 7,200선 위로 고점을 형성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아쉽게도 11시를 기점으로 힘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현재는 약보합권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6,945포인트 선 지나갑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강보합권에 출발했지만 이내 하락 전환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래도 장중에 상승 전환하려는 좀 흐름이 보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다시 좀 힘이 빠지고 말았고요. 특히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단이 지수의 하방을 이끌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8% 하방 압력 받아가면서 848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지수의 상방을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매도로 들어왔다가 현재는 매수로 전환을 한 상태인데요. 오늘 오랜만에 개인과 외국인의 쌍그리 매수세가 눈에 띕니다. 기관은 다만 오늘 물량 덜어내고 있습니다. 5,900억 원대 팔자세 보이고 있고요. 개인과 외국인 각각 2,800억 원대, 3,700억 원대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지난 거래일과 마찬가지로 개인만이 지수를 이끌어줍니다. 개인이 2,700억 원대 현재 순매수하고 있고요. 기관이 2,400억 원대 물량 덜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특징 테마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간밤에 국제유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이란과 미국이 협상을 하면서 90일 동안은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기로 한 바 있죠. 그런데 이 기간이 오늘 18일자로 만료가 됩니다. 양국이 이걸 연장하지 않겠다라고 밝혔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오만을 공개적으로 좀 경고하고 나섰는데요. 이렇게 지정학적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국제유가가 2% 넘게 올랐습니다. 특히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90달러 선 위로 올라섰는데요. 관련해서 이슈가 부각되고 유가가 오를 때 함께 주목받는 종목들이 오늘도 함께 오르고 있습니다. 일단 해상운임 상승 기대감 받아가고 있는 해운주가 오늘 일제히 강세입니다. STX 그린로지스가 14.1%로 가장 크게 오르고 있고요. 3,200원 선에 거래됩니다. 이어서 흥하해운 9%대, HMM이 6%대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오늘 정유주도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SOL 같은 경우는 이 샤인 프로젝트에 TC2C라는 기술을 최초로 상업 적용한다, 세계 최초로 적용한다라는 소식이 오늘 있었고요. 관련해서 4.5% 오늘 오르고 있고 15만 4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도 3% 넘게 강세 탄력 받아갑니다. 이번에 실적이 나왔는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정제마진 개선이 좀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하나증권이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SK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77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 현재 13만 3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징 테마 반도체 장비주들 보겠습니다. 반도체 투톱은 시간이 지나면서 상승폭이 많이 둔화가 되고 삼성전자는 하락 전환하기도 했지만 오늘 반도체 소부장단은 일제히 견조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삼전믹스가 이번에 이 반도체 투자 설비를 좀 공격적으로 해나가고 있는데요. 상반기에만 무려 43조 원 가까이 투자를 했고 전체 양사의 합산 투자액의 95%를 반도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이 모디스, 국제신용평가사 모디스가 우리나라의 이 반도체 수출 호조와 업황 개선이 내년까지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면서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5%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관련 주들 오늘 견조한 상승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전공정부터 후공정 장비주들까지 오늘 모두 좋습니다. 하나마이크론이 12% 가까이 강세 탄력 받아가면서 4만 900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어서 유진테크 4.5% 상승하면서 14만 7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오테크닉스는 전거래일에 이어서 계속해서 외국인의 수급이 붙고 있는데요. 3.9% 상승하면서 42만 원 선에 거래됩니다. 지금까지 오후장 흐름 살펴봤습니다.
자, 오후장 종목 레이더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또 오후장에 어떤 종목들 움직이는지 시장의 분위기 알아보고요. 좋은 종목들도 한번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TV의 서동구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위원님과 오늘 시장에 또 오후장에 봐야 할 종목들 함께 체크해 볼 텐데 첫 번째 어떤 종목 주셨는지 바로 확인을 해볼까요? 공개합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SK스퀘어입니다. SK 하이닉스도 관심이 많으시겠지만 SK스퀘어는 또 우리 위원님이 계속 틈새를 공략하는 종목으로 저희에게 수익을 쏠쏠하게 또 주셨단 말입니다. 이제 지금 자리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죠. 7월 말 8월 초 아주 그 급락의 네. 그런 격변 속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하방을 잡고 올라왔고 네. 그런 과정 속에서 S4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기도 올라왔고 SK 스퀘어만 조금 상승폭이 미진한 그러한 모습들이었었죠.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하이닉스 지분 20.5%, 계열사 비상장 지분을 포함해서 474조 원 정도의 지분 가치가 예상이 된다라는 이러한 부분들이 SK 스퀘어의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면서 네. 계속해서 상승 기조를 이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계속해서 주당 배당금이라든가 또 수익 가치 증대를 위한 이러한 움직임들 속에서 기존의 어떤 중간 지주사로서의 할인율도 계속 축소가 되고 있는 부분들. 오늘도 또 긍정적인 리포트도 나왔죠. 오히려 SK 하이닉스의 상승탈 구간에서는 하이닉스보다도 스퀘어의 상승 탄력이 더 좋고 네. 또 주주 환원 정책과 관련된 얘기가 뭐 빠르면 이달 말에 나올지 아니면 뭐 그러게요. 조금 뭐 딜레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주 환원 정책과 관련돼서는 핵심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이 SK 스퀘어다 이렇게 지금 계속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왜 제가 오늘 굳이 SK 하이닉스를 작년 10월부터 물론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다 있습니다만 뭐 1000% 가까운 템버거에 육박하는 그러한 네. 것을 보여주면서 9차 목표가 250만 원도 제시를 해드렸지만 한 230만 원을 넘어갔다가 지금 이렇게 시장의 급락과 함께 같이 급락이 연출됐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어떠한 종목이 좋든 나쁘든 특히 뭔가 기대감,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좋은 종목들이 시장을 끌고 올라오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강세장에서의 상승 기조가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구간이다. 이럴 때 소위 말하는 매매 패턴 그리고 지금은 급격한 가격 조정 이후에 횡보 구간의 약세 구간 속에서의 매매 패턴은 네.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네. 자, SK 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SK 스퀘어도 이러한 상승 기조를 잘 보여주고 있는 구간들 속에서는 결과적으로는요.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올라온 거야라고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네. 기조 자체가 상승의 어떤 트렌드를 보여주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구간에서는 뭐 오늘 내일 매수하나 뭐 또는 뭐 고점의 장중에 쫓아가면서 매수를 하나 또는 흔들릴 때 저점에서 매수하나 기간과 그리고 상승의 기조는 유지가 되고 그쵸. 있기 때문에 부담이 없습니다. 그쵸. 그러나 최근의 이 모습들을 보시면 결과적으로는 이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6월 말에 가격과 기간 조정을 거치는 이 과정 속에서는 매수라는 것 자체도 부담스럽고 그쵸. 그리고 어설프게 양봉이 나온다라고 해서 쫓아가는 이런 대응 전략들은 낭패를 볼 수가 있다라는 그냥 거예요. 물리죠. 예. 그렇죠. 그리고 어디가 저점일지 모릅니다. 이 76만 4천 원까지 단숨에 폭락을 했던 이 과정들이 지나고 보니까 아 이게 저점이었구나라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다시 또 요 최근의 모습들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저점을 나름대로 확인을 시켜주면서 추가적인 반등을 보여주는 과정이지만은 거래량이라든가 그리고 상승을 보일 때 이런 장대 양봉들이 나타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뭔가 불안한 도지형의 패턴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의 매도도 있고 밑에서는 조금 걸쳐놓은 매수세가 들어오는 이러한 모습들. 오늘도 여지없이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니까 이평선 상에서의 이 저항이 놓여져 있는 61선 130만 원이 저항으로 작용되고 있는 모습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은
짧게 접근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추가 상승인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정강후약의 패턴들인데 하이닉스 180만 원을 넘어가지 못하고 1차적으로 부딪히는 자리. 그리고 또 수승 밀렸다가 저점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들이니까 결과적으로는 SK스퀘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110만 원에서부터 120만 원을 가급적이면 120만 원 이하가 좋겠죠. 요 밴드를 매수의 가격대로 설정을 해놓고 조금씩 분할 매수의 전략이 가능한 구간이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홀딩의 관점으로 대응을 하자 이렇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SK스퀘어에 대한 해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완전한 상승장에서 분위기가 바뀌었으니까 거기에 따른 대응 방법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취지셨어요. SK스퀘어 일단 한번 점검을 해주셨고요. 자, 다음 종목도 볼까요? 두 번째 어떤 종목 주셨을까요? 이번에는 LG이노텍입니다. 자, LG이노텍도 어쨌든 저점은 좀 잡고 좀 방향을 바꾸려는 시도는 하고 있는데 LG이노텍도 지금 차트는 비슷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기가 중심이 되면서 PCB 또 기판 관련주들이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LG이노텍은 최근에 또 이슈가 불거지고 있죠. LG그룹 차원에서 젠슨왕과 함께 로봇과 관련된 협업이 지속이 되고 있고 소위 LG그룹에서 이 로봇과 관련된 밸류체인의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또 LG이노텍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미 있는 것은요. 이 카메라 모듈 사업의 이익률이 4.5%, 한 2, 3%에 불과했었는데요. 그리고 반도체 기판 사업도 10.6%를 회복했다라는 것이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기판이라든가 광학 부분의 성장에 따라서 올해 예상되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상향 조정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엔비디아와 함께 휴머노이드 부분 수혜라든가 그리고 9월 1일자를 이제 공식적으로 MSCI 지수 편입이 되면서 미리 선침에도 좀 일부 들어왔죠. 지난주에 이제 이게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고 적용은 이제 9월 1일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종목 역시 지난 6월 1일 날 180만 원을 고점으로 하면서 급격한 하락이 동시에 같이 연출이 됐습니다. 자, 이제는요, 이 고점을 여러분들이 보지 마시고 하단이 이제 잘 형성이 됐나 여부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단이면은 지난 7월 말에 30일 날에 이 42만 원, 41만 원 이 자리가 하단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면은요. 잘못하면 매수도 못 하시게 됩니다. 그거는 지수상으로 기준했을 때 5,500선대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정상적으로 지금의 지수가 6,800에서부터 7,500의 어떤 밴드에 갇힌다라고 보신다면 오히려 이제부터는요. LG이노텍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현재 위치에서 오히려 하단을 잘 잡아주는지 그리고 58만 원만 단기적으로 훼손되지 않는다면 한 번은 더 시세 분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1차 목표가는 83만 원을 설정을 하고 60만 원 초반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65만 원 내외 여기를 매수의 평균값으로 설정하고 대응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많은 종목들이 특히 AI 반도체 이쪽의 종목들이 7월 말에 저점을 찍고 그때는 이제 기현상으로 많이 내려갔던 거죠. 그걸 바닥으로 보지 말고 지금 현재 상태 정도가 바닥이다라고 보는 게 맞다. 그렇죠. 저점을 좀 전체적으로 좀 올려놓고 접근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LG이노텍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시장의 또 투자 전략 종목까지 알아봤는데요. 오늘 서동구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오늘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마켓나우 3부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또 더 좋은 종목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